자, 9월 1일 일요일 부산 경남 경마공원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금주 부산 경마는 뭐 금요일 경마를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주로 상태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 정상적이었고 아주 초고액 배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복숭식 기준으로 거의 뭐 중배당 선에서 형성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기마를 지금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경주 전개를 이렇게 보면 선행을 나왔던 말 한 마필에 뒤에서 올라오는 말 한 마필 이런 식으로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특히 그리고 금주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마장이 상당히 많은 기수들이 지금 기승 불가합니다. 다실바 기수도 못하고 서승훈 기수는 부상이죠. 유현명 기수도 역시 부상이고, 정도윤 기수는 이제 기승 정지입니다. 거기에 최시대 기수도 역시 부상. 그리고 뭐 진경 기수가 금요일까지 기승 정지였고,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데, 다음 주에는 또 뭐 특별 경주부터 시작해서 대상 서울에서 대상 경주 뭐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토요일 날에도 대상 경주가 열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산에서 기수들이 올라와야 되고. 자, 그래서 부산은 지금 제가 이 부산 경마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뭐 마필도 마필이지만 어느 기수가 기승하느냐도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기수 몇 명이 좀 많이 좀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늘 뭐 얘기하듯이 경마가 뭐 마칠 인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부산 경마장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기수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잡설 그만하고 바로 사전 예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2세 루키 별정 A형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출전 수를 꽉 채우고 있죠. 12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경주를 한번 뛰어본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이 3마필이 출전을 하고, 나머지 9마필이 이제 데뷔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뭐 2번마 경남 드래곤, 4번마 세네헌터, 7번마 윈드킹덤, 이 마필들이 비교적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자기 걸음을 좀 보여준 마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다 없다 하는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고, 또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마필이 좀 없다 보니까 저는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중에서도 이 4번마 세네헌터, 투아나 핸드 서브의 자마, 그리고 데뷔전에서 아쉬운 3착을 했는데 마지막에 끝걸음이 약간 밀리는 그런 느낌은 없잖아 있지만 1200m라는 경주 거리를 소화를 해봤다. 이 점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자, 이번마 경남 드래곤은 순발력이 좀 막강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 세이브 더 월드의 자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게이트도 유리해졌다. 이러면 어쨌든 뭐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 뭐 1000m 경주 거리긴 하지만 직전에 뒷심도 좀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200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자, 7번마 윈드킹덤은 직전에 세네헌터와 같이 뛰었죠. 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조금은 밋밋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어 보이는 마필인데 뚜렷한 특징 임팩트는 그렇게까지 있어 보이지는 않은데 끈끈함으로 뛰는 그런 말처럼 보여집니다. 자, 결국은 데뷔전에 나섰던 이 데뷔전에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던 이 세 마필이 결국은 선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들 중에서는 솔직히 마필보다 좀 기수가 무섭죠. 5번 라이트 챔프 멀로 기수, 6번 토암산 태양 김혜선 기수, 이런 마필들도 좀 무서워 보이기는 하는데, 글쎄요, 뭐 주행심사 모습이나 조교 모습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데뷔전에서 승부하기는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이고, 그나마 데뷔전에서 조금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저는 8번마 드래곤 닌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한세네 잠하고 기본적으로 선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경주는 2번과 8번이 선행을 가고 4번과 7번이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마 경주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관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그래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4번마 세네헌터, 2번마 경남 드래곤, 7번마 윈드킹덤, 그리고 복병으로 8번마 드래곤 닌자. 이렇게 뭐 순서를 정해보기는 했는데 크게 순서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이 네 마필의 승부로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2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는 1300m 경주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2세마들하고 뭐 3세 이상마들이 좀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2세마들이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이 3번마 딕시너, 그리고 5번마 라임트리, 7번마 그레이트마루, 9번마 스톤파이터, 10번마 모앤모어, 뭐 이런 마필들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 글쎄요, 나머지 마필들은 그래도 국산마 육군에서 그냥 자기 걸음은 어느 정도의 걸음이다 다 보여준 그런 마필들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 뭐 간단하게 전개를 좀 보시면 4번마 만다라와 7번마 그레이트마루, 이 두 마필이 전체적으로 초반 경주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이 뒤를 이어서 2번마 펫보이라든가 5번마 라임트리, 그리고 9번마 스톤파이터, 10번마 모앤모, 이런 마필들이 좀 따라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3번마 딕시 위너가 이제 후반부에 한 번의 기회를 노리고 시탄탄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인기만이 8번마 드리밍보이가 이 전개에서 어느 포지션을 탈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리밍보이는 이제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좀 밀고 나오면서 앞선으로 가는 마필입니다. 8번 게이트에서 이제 외곽으로 돌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7번마 그레이트 마루의 어깨 정도를 짚어서 갈 수 있는 이런 전개가 만약에 된다면 좀 나은 성적을 보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넘어서지를 못할 때입니다. 넘어서지를 못하게 되면 3선 정렬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리적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 드리밍보이가 최근에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경주 거리를 좀 줄여 나오고 있죠. 그 점이 좀 좋게 작용할 수는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드리밍보이가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은 좀 다 보여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필들이 그렇게 강한 마필들은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은 이 5번마 라임트리입니다. 일단 기수도 무서운 멀로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죠. 직전 1200m 경주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질 못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전진구 기수가 주행 심사를 했고, 데뷔전에서도 전진구 기수가 인기 1위를 갖고 온 마필인데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제 멀로 기수로 변경이 돼 버렸죠. 자, 지금 전진구 기수가 6번마 럭키로드에 기승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전진구 기수 입장에서는 라임트리를 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겠죠. 자, 일단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면서 막판 뒷심도 있는 마필, 그러니까 전개가 좀 자유로운 마필이고, 이 5번마 라임트리를 강하게 본다면 이때 같이 뛰었던 말이죠. 9번 게이트에 있는 스톤파이터, 라임트리와 큰 착차를 보이지도 않았고, 이 마필이 출발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좀 늦게 출발은 했지만 막판 라스트 탄력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죠. 근데 거리가 1300으로 조금 더 늘어났다. 그러면 스톤파이터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다. 또 직전 경주의 모습만 보면 이 5번마 라임트리와 9번마 스톤파이터 이 두 마필의 조합이 복승식으로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자,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4번마 만다라와 7번마 그레이트 마루 정도로 보여지는데, 일단 뭐 4번마 만다라는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이제 뒷심이 너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7번마 그레이트 마루도 직전 데뷔전이 1000m였습니다. 1000m에서 순발력 있는 모습은 보여줬는데 원체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았던, 좀 경주의 흐름이 빨랐던 그런 편성이었고, 뒷심은 살리지를 못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리를 1300으로 늘렸다. 1000에서 1300으로 늘렸기 때문에 앞선을 가도 못 버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세마들입니다. 이세마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성장이 좀 정책이 있는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변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7번마 그레이트 마루가 당일 현장에서 좀 체중이 좀 어느 정도 마필의 체중이 좀 불어서 나온다면 저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체중의 변화가 없거나 만약에 체중이 좀 줄어들어 버리면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 마체가 그렇게 큰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현장 상태는 좀 봐야 되지만, 그레이트 마루가 선행을 가고 4번마 만다라가 따라가는 전개로 가버리게 되면 저는 그레이트 마루가 버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3번마 딕시 위너는 딴 거 없습니다.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강하게, 그리고 게이트의 2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포지션을 잡고 간다면 막판에 올라올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부산 주로가 자체가 안게이트, 그러니까 안쪽 주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안쪽에서도 좀 추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인 8번마 드리밍보이를 좀 뒤로 돌리고 공략해 보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이 5번마 라임트리, 9번마 스톤파이터, 7번마 그레이트 마루,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딕시위너,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7번마 그레이트 마루는 당일 현장 컨디션 그리고 체중 상태 꼭 체크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부경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8마필이 추천하는 조금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여기에 그 경주 타이틀을 보시면 우수 경주마 미스터 파크 기념 경주라고 붙어 있습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이제 설레는 마필이죠. 이제 그 다음 경주가 감동의 바다, 뭐 파워블라이드, 트리플라인, 블루치퍼 기념 경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글쎄 뭘 기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이런 마필들을 대접을 해줄 거면 제대로 된 행사를 하든가, 뭐 이름만 달랑 붙여놓고 8마필 추천해서 그것도 뭐 특별 경주급 뭐 이런 마필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경주에 이름만 붙여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경마는 계속 되는 거니까요. 자, 일단 8마필에 출전하는 이제 조촐한 편성인데, 저는 이번 편성을 간단하게 봅니다. 결국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선행 후보군이 6번마 해버 구디어하고 8번마 펜스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8번이 선행을 가고 만약에 6번이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그러면 8번이 버티고 6번이 마지막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조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6번이 선행을 가고 8번이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8번의 전개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8번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8번 펜스타는 죽으나 사나 선행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6번 게이트에 있는 이 해버 구디어도 이게 기복마이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8마필이 대부분 다 기복마예요. 될 듯 말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마필들이 계속 다 나와 있는데,
이 해보 굿이어도 스타트가 되느냐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달라지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상승세에 있는 이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로 기수가 이 편성을 지금 안단 말이죠. 그러면 해보 굿이어를 가지고 강하게 치고 처음부터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차분하게 펜스타를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냐를 정하게 될 텐데, 저는 기습 선행을 갈 가망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 게이트가 좋아졌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자신을 갖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멀로 기수 입장에서도 부담 중량도 상당히 57까지 갔기 때문에 전개로 앞선을 가야지만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8번보다는 오히려 6번의 전개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이 1번마 베스트 프라임, 2번마 로드 투 파티, 4번마 영광의 퍼스트인데, 그냥 최근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영광의 퍼스트가 조금은 앞서 있습니다. 근데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 3차 1회를 한 마필인데, 국산마 육군 시절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질 못한 거죠. 그러다가 직전 승군전 7번 게이트에서 영광의 퍼스트 스타트는 조금 잘 안 됐지만 막판 막강 탄력을 보이면서 아슬아슬한 3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해버 굿이어가 4착을 했던 경주죠. 자, 이런 포지션을 놓고 봤을 때 4번마 영광의 퍼스트는 1200m 경주에서 막판 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 다만 부담 중량이 2kg 올라갔다는 단점이 있고요. 자, 1번마 베스트 프라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게이트가 상당히 좀 유리해졌고, 최근에 계속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승군 후에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어쨌든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의 호기를 만났기 때문에 이 편성을 절대 놓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마 로드 투 파티가 이제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기대치를 갖고 갈 수는 있는데, 자, 이 마필도 최근에 조금 침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끈끈하게 싸우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사라졌는데, 과연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 건데,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에 비해서 상대적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천하의 김혜선 기수가 기승은 했지만 저는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결국은 제가 초반 설명드렸듯이 이번 경주는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것이냐에 따라서 전개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해버 굿이어, 그리고 4번마 영광의 퍼스트, 1번마 베스트 프라임,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펜스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8번 펜스타가 선행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8을 축으로 가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우수경주와 감동의 바다 기능경주입니다. 오늘 이제 기형 경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감동의 바다가 가장 감동이 적었던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저는 조금 예상을 좀 엉뚱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2번마 백투더 챔피언, 4번마 고트킹이지, 9번마 대승리자, 그리고 11번마 얼루어,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4번마 고트킹이지가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엄캐쳐드의 자마고요. 7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고, 직전에 1600에서 선행을 가서 버텼던 경주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레이팅이 35로 꽉 찼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57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선행을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인데, 글쎄요, 게이트의 이점도 있어서 이 4번마 고트킹이즈가 좀 손쉽게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틸 가망이 높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전개를 그렇게 안 보는 거죠. 4번마 고트킹이즈가 그냥 기습 선행으로 편안한 선행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경주가 시작이 되면
4번마 고트킹이지가 이제 튀어나가는데, 여기에 되든 안 되든 7번마 논스톱 듀티가 붙을 거고요. 제가 보는 최대의 복병마 10번마 마하맨이 저는 좀 빨리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경마, 좀 경합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오면 이 4번마 고트킹이지 입장에서는 이 부담 중량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뭐 1600에서는 나름 강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앞으로 더 띄워줄 걸음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는 전개에 있어서 경주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저는 이 10번마 마하맨, 최근에 승분한 이후에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믿고 보는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고,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순발력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저는 박재희 기수가 초반에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나가기를 좀 원하는 그런 경주고요. 자, 11번마 얼루어는 승군전이죠. 이번이 승군전에 좀 앞선을 가야 하는 마필인데 외곽에 있다. 물론 1600m 경주거리, 부산의 1600m 경주거리는 외곽 주로가 불리할 거는 없습니다. 불리할 거는 없는데, 저는 이 얼루어가 자리 잡기가 조금은 애매하다.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좀 뒤로 돌릴 생각인 거고요. 자, 또 하나의 인기마, 이 9번마 대승리자. 멀로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을 추천을 제가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 제대로 기승하는 기수가,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김혜선 기수, 멀로 기수, 박재희 기수는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용경 기수가 조금은 침체기인 것 같고,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 대승리자는 계속해서 인기마입니다. 계속해서 인기마인데 착순권에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한 발이 좀 아쉬운 마필이기는 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조금은 편성이 강한 데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대승리자 입장에서는 편성이 강해진 게 아니고 중간 정도 아니면 약해진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승리자는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좀 따라가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막판에 한 발을 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마필도 때에 따라서는 밀고 나가서 선행을 가는 마필인데, 저는 경합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고, 자, 2번마 백투더 챔피언은 완전히 기복마죠. 막판 뒷심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이제 초반이 어떨 것이냐인데, 이번 경주가 초반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그러면 백투더 챔피언 입장에서는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입권 꽃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개는 상당히 좋아질 텐데, 거꾸로 얘기하면 안에 갇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안에 갇힌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자기가 원했던 전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가고 싶을 때 막힐 수도 있다는 얘기고, 자기는 뒤로 빼고 싶은데 그런 전개를 못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 갇히는 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글쎄요, 진경기수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이 2번 게이트라는 게 어떤 작용을 할지,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막판 근성 뚝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기마들 중에서 저는 일단 4번마 고트킹이지와 11번마 얼루어는 뒤로 돌릴 생각이고, 2번마 백투더 챔피언이나 9번마 대승리자는 안고 갈 생각입니다. 여기에 10번마 마하맨을 좀 복병 배당마로 좀 노리고 있는데, 전개로,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으로는 어려운데 전개로 인기마를, 그러니까 인기마의 접전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저는 8번마 제트캣입니다. 물론 이제 5세 마필입니다. 그리고 34번을 나와서 1착 1회, 2착 2회를 한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더 이상 발전 기대치가 있고 이런 마필도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의 특징이 뭐냐면, 앞선이 무너질 경우 뒤에서 올라오는 근성은 있다. 그렇지, 타이밍만 잡을 수 있으면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라는 거죠. 자, 권호찬 기수가 최근에 많이 좀 침체기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감량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감량의 이점이라는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가 경주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빨라질 흐름으로 보이지는 않고, 막판에 이 앞선의 마필들이 좀 무뎌질 가망이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 중에 한 마필이 살아남고,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만약에 배당을 안고 들어온다면 저는 8번마 제트캐시가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좀 엉뚱하게 가겠습니다. 자, 입상 가능마로요. 10번마 마하맨, 9번마 대승리자, 8번마 제트캐시,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백투더 챔피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우수 경주마 파워블레이드 기념 경주입니다. 자, 파워블레이드 역시 기억이 나는 마필이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경마 역사에서 명마를 뽑으라고 할 때 절대 빠지지 않을 마필이 바로 이 파워블레이드입니다. 지금도 이 파워블레이드가 뛰는 모습을 이렇게 녹화해 놓은 거를 보면 상당히 마필이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 그런 파워블레이드와 견질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전혀 없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혼합 4등급 경주인데 외산마는 두 마필이죠. 7번마 질주열정, 9번마 나이스 빅가이, 이 두 마필이 외산마고 9마필이 이제 국산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입상 후보군이 좀 많은 경주, 입상 후보군이 상당히 많은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능력 차이가 크지 않은 마필들의 접전 경주긴 한데, 어쨌든 뭐 뚜껑이 열리면 배당판이 열리고 인기마 비인기마는 나누어지게 마련이지만 그 인기마를 너무 과신할 수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 2번마 신천퍼스트, 3번마 대성드림, 6번마 플라잉칸, 9번마 나이스 빅가이, 11번마 운주마. 여기에 뭐 닥터 파라오도 뭐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기권의 마필이 될 가망이 높고요. 자, 일단 이 2번마 신천 퍼스트는 이 좀 인기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금 어느 정도 인기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약하다고 봐야죠. 이 마필은 좀 앞선 버티기를 좀 노리는 마필인데 애매합니다. 이번 경주에 게이트의 이점은 있기 때문에 이제 선행을 가려고 노력은 할 텐데 만만치는 않은 순발력에 있어서 만만치는 않은 마필이다 보니까 이 마필이 과연 앞선 전개가 가능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최근 두 경주에서 바닥권에 머물렀는데 1800m, 1600m였죠. 그러니까 1400m까지는 가능성을 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 게이트라는 게, 게이트는 상당히 좀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신천퍼스트가 빨리 튀어나가지를 못하면 갇힐 수도 있다는 단점은 있고요. 3번마 대성드림은 그냥 한마디로 기복마입니다. 잘 뛸 때는 엄청 잘 뛰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마필이 되다 보니까 이 대성드림이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는 좀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버틸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신천퍼스트와 마찬가지 개념이죠. 이 마필도 과연 그럼 쉽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경합 상황이 벌어지면 좀 어려운 마필,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자, 6번마 플라잉칸이 이번 경주에 뭐 사전 인기도에서 많은 인기를 누릴 텐데, 일단 뭐 대상 경주 전용 마필이죠. 뭐 더비도 나왔었고 마일 경주에도 나왔고 경남 신문배, 여기서 뭐 막강한 마필들과 어느 정도 승부가 됐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경주에서는 당연히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거꾸로 얘기하면 이 대상 경주 3개를 빼고 나면 5번 나와서 이제 2번 우승을 한 거고요. 1월 28일 날 가장 최근에 일반 경주에 보시면 오늘 나오는 이 넘버원 픽한테도 많은 착차로 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잉칸이 과연 그러면 강한 마필이냐 라고 했을 때
요 1월 28일의 경주만 놓고 본다면 강한 마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마필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경남신문배라든가 마일 더비 경주 뭐 이런 데서 뛴 모습을 보면 좋은 성적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플라잉칸보다 아래에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만약에 나온다 그럼 다 인기맘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잉칸을 쉽게 무시는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플라잉칸이 우수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공백이 있죠. 16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공백을 극복할 수 있느냐인데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공백 극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라잉칸이라는 마필은 아마 이번 경주에 전체적으로 배당판을 주도를 할 텐데 그 정도의 인기를 능력을 좀 믿기는 믿는데 완전 충막감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9번마 나이스 빅가이가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최근 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필도 처음 이마필이 데뷔를 할 당시에 가졌던 기대치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 제가 이 레이스데이의 자마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 나이스 빅가이가 최근에 꾸준함을 바탕으로 이 다나카 기수가 선입권 정도에서 스타트가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초반에 스타트를 딱 했을 때 선입권 정도에 붙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좀 거리를 좀 줄여서 나왔기 때문에 다나카 기수의 입장에선 조금은 빨리 붙일 가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개로서 최근에 타던 전개와 다르게 조금은 빨리 앞선에 붙여간다면 저는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11번마 운주마하는 최근에 계속 연투를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상승세라는 건 절대 무시를 못하죠. 5월 12일 경주를 보시면 인기 8위의 마필이었습니다. 이때 영광의 탱크, 봄다이아, 마더마운틴, 킹애니데이, 마가리타 순발력 엄청 막강한 마필들과 싸웠죠. 그래서 이 마필이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였고 거의 뭐 뒤에서 놀고 말았는데, 그 다음 경주에 보시면 같은 국산마 40 경주인데 편성이 조금은 약했습니다. 근데 약한 편성에서 우승을 딱 하고 나니까 마필이 기가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연속 2착을 차지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게이트가 최외곽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도 어쨌든 앞선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과연 앞선 전개를 할 수 있을까?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제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의 승부는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점이 조금 다행스럽기는 한데, 자,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인기만인 20번마 닥터 파라오는 저는 뭔가 믿고 배팅하기에는 조금은 좀 믿음이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닥터 파라오로는 마필 자체가 뭐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 편성만 잘 만나면 이 마필도 분명히 입상의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제 스스로 느끼기에 이 마필이 강하다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이번 경주의 최대 이변마로 보는 마필이 5번마 아잔타입니다. 자, 1조 백강렬 마방에서 아잔타와 닥터 파라오 두 마리를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저는 닥터 파라오보다는 아잔타가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에 1800m 경주에서 인기 2위 마필이었는데 완전히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이 경주를 보면서 야, 왜 아잔타가 저렇게 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잔타가 머스킨맨의 자마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저는 이 아잔타는 딱 1400까지가 적정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1400까지는요 1200이나 1400까지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언제든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5번마 아잔타라는 마필에 대해서 단거리라면 저는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400까지는 믿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리가 늘어나면 저는 이 마필을 추천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가 1400m 경주고, 자, 인기마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기마들이 선전할 가망이 높은 경주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번마 대성드림은 기복마고 6번마 플라잉카는 장기 휴양이고 9번마 나이스 빅가이는 착수권 언저리에서 맴도는 말 11번마 운주마는 최근에 좀 좋았지 편성이 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단점들은 좀 안고 있죠. 그러면 이 단점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로 저는 5번마 아잔타를 보고 있습니다. 뭐 인기마만 쫓아다녀서는 경마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좀 공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입상 가능마로요, 5번마 아잔타, 6번마 플라잉칸, 9번마 나이스 빅가이,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운주마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는 트리플라인 기념 경주입니다. 트리플라인 그러면 대통령배를 4연패한다. 이거 하나로 설명이 다 끝나는 마필이죠. 자,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부산 경마의 편성 자체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딱 보기에 되게 쉬워 보입니다. 되게 쉬워 보이는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곳곳에 함정이 있죠. 그러니까 막 서너 마리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전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저배당 공략은 오늘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 물론 제가 추천하는 마필들이 저배당이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사전 예상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사전 인기도와는 다르게 배당판이 형성되는 경우가 요즘은 상당히 많고, 특히나 부산 경마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좀 배당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막상 배당판을 열면 저배당으로 가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없잖아 있기는 한데, 저는 그 근육경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인기말을 너무 과신할 수 있는 그런 편성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보는 마필은 2번마 블레이징맨, 4번마 브리더 위저드, 7번마 월드포인트, 8번마 서부비전, 9번마 두바이 평정, 10번마 대우전설. 일단 이 마필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 8월 2일 경주, 8월 2일 경주를 잘 복기를 해보시면 이때 출전했던 마필이 7번마 월드포인트가 나왔었고, 대우전설이 출전을 했었고, 그리고 서부비전이 출전을 했었던 경주입니다. 자, 근데 이때 경주를 잘 보시면 서부비전이 인기 3위였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잔타가 인기 2위인가 그랬고, 승리의 영웅이 원로기수가 인기 1위였죠. 근데 이게 스타트가 딱 되면서 부경의 1800이 서울의 1700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선점, 그러니까 앞선을 선점하고 나오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안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코너원하고 2번마 스텔루나가 빠르게 선행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11번 게이트에 있는 서부비전이 박재희 기수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 이 박재희 기수가 왜 선행 경합을 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만의 걸음으로 갔어도 좀 앞선의 마필들이 좀 서두르는 그런 전개였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붙여가기만 했어도,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를 해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11번 게이트의 서부비전을 가지고 박재희 기수가 넘어서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경합을 하다 보니까 뒷지선 주로 해서 힘을 너무 많이 뺐고, 그러면서 3, 4코너 들어서면서 아예 뒤로 빠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졸전을 펼쳤는데, 자, 박재희 기수가 이제 다시 기승을 하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게이트가 조금은 좋아졌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발빠른 마필들이 많이 존재하는 편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8번 게이트에서 서부비전이 선입권 붙이어서 가는 전개만 해도 저는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박재희 기수가 지난번에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번마 서부비전이 정상적인 전개를 했을 때
직전에 이착을 한 말이 이 7번마 월드 포인트인데,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에서도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 10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막 그 앞선을 갔던 마필들이 3, 4코너, 그러니까 4코너 돌아서 직선 주로에서 걸음이 무뎌지면서 안쪽 주로에서 추입을 했습니다. 10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추입에 성공을 하고 2착에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비인기마였죠. 근데 이제는 인기마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7번마 월드 포인트가 지난번처럼의 그 견제 없는 전개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견제가 심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번마 월드 포인트의 전개가 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뒤로 돌리려고 하는 거고요. 가장 안정적인 정력은 솔직히 9번마 두바이 평정입니다. 좀 이 마필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근데 앞뒤가 다 되는 좀 걸음의 장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꾹 참고 마지막 한 발을 쓰는 전개를 하면 저는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 근데 직전 경주 다실바 기수가 스타트는 안 좋았습니다. 스타트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3, 4코너 진입 지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막판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견제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죠. 비인기마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역시 인기마가 되는데, 인기마가 되는 만큼 이 마필에 대한 배당의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긴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착수권 언저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마필이고, 여차하면 입상권으로 뛰어들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특별한 마필이 없다면 두바이 평정은 좀 강하게 봐야 되고요. 자, 10번마 대호전설은 이제 32전째가 되는 마필입니다. 늘 아쉬움. 나올 때마다 이변을 한번 일으킬 수도 있겠다,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마필인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2번마 블레이징맨이 지금 승분전에 나오면서 부담 중량이 대폭 내려갔습니다. 또 멀로기수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멀로기수만 얘기하고 앉았는데 가능성 있는 마필들을 계속 타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승분전이기 때문에 편성은 되게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의 편성과는 다르죠.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지만 6군하고 5군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5군하고 4군은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군하고 3군은 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3군에서 2군 넘어갈 땐 또 차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이징맨 입장에서는 좀 부담감이 없잖아 있기는 한 겁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냥 뭐 아니면 돕니다. 밑자의 본전이죠. 그리고 감량이 좀 좋고, 특별하게 뭐 능력 있는 마필이 출전한 경주도 아니고, 그러면 선입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다면 어쨌든 1800m 경주 거리기 때문에 초반에 앞선에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경주, 부산의 경주 거리기 때문에 멀로기수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갈 수가 있고, 제가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아마 인기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을 마필이죠. 4번마 브리도 위저드입니다. 어쨌든 이 브리도 위저드라는 마필이 지금 장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800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초반 전개에는 이 4번마 브리도 위저드가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부산의 1800에서 선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에다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선행을 간 이후에 페이스 조절, 다시 말해서 힘 한 배를 하고 갈 수만 있다면 이 브리도 위저드도 막판 뚝심이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그게 장거리에서도 발휘가 될 것이냐는 아직은 검증이 된 바가 없지만, 단거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뒷심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힘 한 배만 하고 갈 수 있으면 3, 4코너 이후 직선 주로에서도 그냥 뻗어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배당의 메리트가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브리도 위저드의 전개가 1800m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서부비전, 4번마 브리도 위저드, 9번마 두바이 평정, 그리고 옥병마로 2번마 블레이징맨,
이 네 마필을 추천하고요. 인기마인 7번마 월드 포인트를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7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우수경주마 블루치퍼 기존 경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과천으로 이제 서울경마장이 이전을 하고가 이제 전성기가 시작이 됐는데 1989년도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명마들이 많죠. 맞는데 이 블루치퍼라는 마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필의 능력으로는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마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한 마필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좀 블루치퍼가 조금은 아쉬운 마필이기는 한데 이 블루치퍼하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파워블레이드 뭐 이런 마필들은요, 솔직히 뭐 우리가 그 외국 경마를 이렇게 보시면 멋있는 경주들, 이런 경주에 뛰는 경주마와 좀 비슷한 느낌을 받는 마필이 이 블루치퍼 파워블레이드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블루치퍼가 조금 아쉽습니다. 좀 아쉬운 마필이고, 좀 더 우리나라 경마에 있어서는 좀 더 대접을 받았어야 되는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필들이 몇 두 있죠. 과천벌이 딱 시작이 되면서 가속도에 밀렸던 차돌 같은 마필도 있었고요. 뭐 곰돌이라든가 이런 마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비운의 마필, 수평선 이런 마필도 좀 그런 마필들이 있고, 뭐 부상을 당해서 뭐 물러난 마필도 되게 많은데, 이 블루치퍼는 제가 뭐 나중에 한번 뭐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자, 이 블루치퍼 기념 경주 전체 11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2등급에 1600m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뒷심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능력 편차가 저는 그렇게 심하다고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또 혼전 경주인데, 그래도 사전 인기도에서 보여주는 그 인기도 순서대로 마필이 승부가 될 가망이 좀 높다. 근데 그 마필들의 그 인기마들끼리의 능력 차이는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마필은 20번마 영광의 에이스입니다. 어쨌든 2등급의 승군을 해서도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필은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도 갖고 있고, 순발력도 좋은데 막판 뒷심까지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600에서는 상당히 좀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 될 가망이 좀 높은 마필이고요.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능력 있는 명마들은 게이트 그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이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특히 또 1600의 외곽이 있기 때문에 최은경 기수가 충분히 이 정도라면 좀 우승으로 승분을 할 수도 있는 저는 그런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능력은 다 있는데 뭔가 좀 한 발이 아쉬운,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10번마 영광의 에이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 또 하나의 마필은 이 3번마 노돈비드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전 이 마필은 쉽게 1군 갈 줄 알았어요. 쉽게 1군 갈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상위군으로 가면서 조금씩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뭐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군까지 올라가는 능력 있는 마필들은 전개 자체가 크게 그 어떤 전개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편성에 따라서 자기 전개를 타는 말들이 대부분 좋은 마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9번마 블랙맘바는 솔직히 좀 검증은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상당히 좀 강한 느낌은 갖고 있는데 아직 강자와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단점은 좀 안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연승에 도전을 했지만 아쉬운 승부를 했는데 인기 1위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끝걸음이 나오지를 않으면서
좀 아쉬운 승부를 하고 말았는데 편성 자체가 뭐 그렇게 약한 편성도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블랙맘바가 도전을 하는데 과연 어떤 전개를 탈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블랙맘바가 초반에 선행 경합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휘말리면요, 지금 이번 경주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8번마 어메이징 풋이 앞선을 막 교란할 경주입니다.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뒷심은 없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이 마필 자체가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앞선에 전개하는 마필들을 막 흐트러 놓을 수 있는 전개의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이 8번마 어메이징 풋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이 경주를 주도하는데 앞선에 가는 마필들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여기에 블랙맘마가 잘못해서 휘말려 버리면 초반에 힘한 배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가 필요하고, 만약에 앞선에서 좀 버틸 수 있다면 4번마 서던킹 정도인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16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앞선을 가는 마필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전개로 능력을 깰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마 서던킹도 절대 무시는 못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마필들이 다 인기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들이 선전할 가망은 높은 경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기마들 자체의 능력 순위, 이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올 것인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영광 에이스, 3번마 노돈비드, 9번마 블랙맘바,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서던킹,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